현재 쓰는 지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갈고리가 있고 네. 저쪽엔 동그란 눈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갈고리를 눈에 하나씩 거는 구조. 한 땀 한 땀. 야 빨리 계산해. 내가 지금 지퍼 채우고 있어가지고.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단추가 아주 값비싼 귀중품이자 부와 신분의 상징이었다고 들었어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은 큰 천을 기본적으로 몸에 칭칭 감고 다녔어요. 그래서 단추가 필요가 없던 때였거든요. 근데 굳이 단추를 왜 했냐? 네. 지금의 브로치 같이 장식으로요. 보석이든지 귀금속으로 장식을 이게 단추를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부의 상징으로 이거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야, 고대 로마 귀족들은 단추를 비상금으로 매달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기요, 돈 내세요. 내가 참 현찰 안 갖고 와가지고요. 단추 하나 떼드릴까요?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단추 하나 떼줄게. 손주가 막 6명이야. 그러면 다 풀고 다녀야 돼. 할아버지 왜 단추 잠그세요. 잠글 단추가 없어.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제 단추 하나를 떼어서 빚을 갚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이제 단추가 특히 뭐 결투 같은 걸 할 때 명예를 상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단추가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시용이었겠죠. 네. 너는 그거를 단추를 은으로밖에 못 갖고 다니냐? 나는 금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세 같은 경우는 듀얼이라고 해서 결투를 많이 했잖아요. 예. 결투를 한 다음에 내가 이기고 네가 졌다라는 그 신호로 네가 그렇게 목숨같이 달고 다니는 단추를 내가 뜯어가겠다. 그래서 뜯어가는 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이겼다는 상징이었다고 해요. 뜯김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치욕이죠. 지금도 누가 제 단추 뜯어가면 치욕적일 것 같은데. 경범죄죠, 그죠? 그럼 언제부터 단추가 옷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모든 옷의 실용적인 그 시작은 대부분 다 중국 위에 북방 유목민족이 맞습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족도 그렇고 뭐 여진족, 거란족 등등 보면은 네. 변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쉽게 말을 타기 위해 가지고 거추장스러운 앞머리를 밀어버린 것이 변발이죠. 시야 확보하려고. 시야 확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같이 매듭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네.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말을 탄다 그러면 다닥다닥다닥 달리다가 네. 풀릴 수가 있어요. 어머 옷이 풀렸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옷을 고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북방 유목민족이 지금 형태의 가장 초기의 단추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마고자라고 아시죠? 마고자를 보면은 그 마고자 앞에 이 단추가 있어요. 예. 단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옷을 고정시키는데 이게 마고자가 대표적인 북방 유목민족의 옷이거든요. 말 달릴 때 옷이 확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네. 북방 유목민족의 옷이었습니다. 바지 우리가 지금 있는 바지 스타일이? 이 바지요. 아 그래요? 말 탈 때 편하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온 게 아니구나. 그럼 서양에서 단추가 실용 목적으로 처음 사용된 건 언제쯤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그 십자군 전쟁 1095년부터 200년간 벌어진 십자군 전쟁 때 의외로 뭐 전쟁이라는 약간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였다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동양의 단추 문화가 그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동을 거쳐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다. 유럽인들도 저 동쪽에서 온 친구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타도 옷이 안 열려. 그치. 옷이 열리네요. 이게 없어. 예. 왜 그렇지? 보니까 단추란 거를 착용하고 있다. 저 괜찮다. 그럼 우리도 한번 착용해보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무렵엔 단추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르네상스가 이것이 이제 부활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사라진 옛 것의 부활인데 그 옛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네.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풍성함, 화려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실용적에서 약간 잉여 생산물을 사치로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단추. 그렇죠. 그렇죠. 그 귀금속, 금은으로 했던 단추. 예. 화려한 단추 문화가 그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무렵에 프랑스에서 단추와 관련한 사치 금지령도 여러 번 공표가 됐다고. 단추로 사치 부리지 마라.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에는 금단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000개가 달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 단추 무게 못 일어나겠어요. 허리 디스크. 경추 3번 나갔어. 그 정도면 보는 사람도 환공부증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앙리 2세였거든요. 앙리 2세가
아, 우리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저거 금단추 10,000개를 옷에 달고 다니시냐? 표정부터 못마땅하네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사치는 이제 우리 지양하자. 그래가지고, 남녀 불문하고 착용할 수 있는 단추의 수를 저분이 정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단추 대량 생산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저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사치품이 아니라 정말로 실용적인 목적, 야. 옷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추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단추와 이제 많이 흡사해졌네요. 그 남녀 옷을 보면 단추의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 저 같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츠의 오른쪽에 단추가 달려 있는데 여자는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업계에서는 자기들도 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투를 할 때 보통 옷 속에 칼을 숨겨둔 다음에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상대보다 더 빨리 이제 칼을 꺼내기 위해 가지고 네. 오른손 잡으니까 칼을 오른손에 잡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왼손으로 단추를 푼 다음에 오른손으로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칼을 뽑아서 결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남자는 단추가 예. 오른쪽에 있게 됐다는 설이에요. 설이 있고 또 있습니까? 또 여자 옷은 그러면 왜 이거 단추가 왼쪽에 있냐? 네. 결투도 안 하는데. 결투 안 하는데. 결투 안 하니까? 모유 수유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모유 수유. 모유 수유는 보통 뭐 이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지 않습니까? 아기를. 아기들요? 예. 안 받쳐보셨죠? 안 받쳐봤죠. 또 모르는 눈치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단추를 푼 다음에 네. 왼손으로 아기 머리를 받치고 또 이 오른손으로 이제 그 옷을 열었을 경우에 햇빛이 강한 경우에는요. 네. 이 오른손으로 잡은 옷깃을 약간 뭐라 그럴까 차양막 같이 아기 얼굴을 가릴 수가 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자,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이에요. 설이 다 설인데요. 예. 한번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네. 또 있나요? 또 하나의 설도 예. 있는데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옷을 입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른쪽에 단추가 있는 게 편하고 스스로 채워야 되니까 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녀들이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녀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반대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왼쪽에 단추가 있다는 것도 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가장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제가 뭐 칼 들고 결투를 해본 적도 없고 모유 수유를 해본 적도 없고 한여를 제가 부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저는 전혀 감이 없는데 한번 의견 주시고요. 단추가 여러분 느림의 문화라면 이번엔 속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지퍼 한번 이번엔 시원하게 열어볼 텐데요. 선생님 지퍼는 어떻게 발명이 됐습니까? 시카고에 있었던 그 공장 직원이었던 휘트콤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836년대에 태어난 분입니다. 예. 몸이 약간 뚱뚱했다고 해요. 지금 그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네. 저도 한때 거구였던 사람으로서 신발 신을 때 특히 운동화 끝맬 때 어유 머리야 혈압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구두끈 매는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연구 끝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지퍼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야, 신발에 처음엔 달렸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지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갈고리가 있고 저쪽엔 동그란 눈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갈고리를 눈에 하나씩 거는 구조. 한 땀 한 땀. 귀찮은데. 그래도 끈보다는 낫죠. 야 빨리 계산해. 내가 지금 지퍼 채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용도가 있다. 빨리 계산하라고. 아직까지 14번째야 지금. 신박한데. 그러면 그 획기적인 발명이 처음부터 바로 호응을 얻었나요?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용성이 부족해가지고 상품화하는 데는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일단은? 그럼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거죠?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상품화 시켜볼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서 워커라는 이름의 당시 미 현직 육군 중령이 등장을 해요. 정말로요? 이거를 상품화 시켜주신다고요? 저한테 넘기십시오. 제 이름이 또 워커 아닙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지퍼 자동 제조 기계를 발명을 하려고 했는데 무려 19년 동안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아무도 안 사가 이거를요. 19년 동안 내가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뭐죠? 떨이요! 떨이! 자, 올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인하해서 그 제품을 내놓습니다. 네. 그때 이제 뉴욕에서 양복점을 하던 쿤 모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이거를 신발용뿐만 아니라 옷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1912년도에 쿤 모스가 이것을 옷에 적용을 했는데, 네.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러네. 전쟁에서 군복 빨리 입고 빨리 벗고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군용 납품을 하면서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군요.